Ujungkayang panidhaya parimukhang sating upadhepetva so sato assa sati. 스님, 네. 그거하고 연관되는 게 아까사토 스님의 그 짧은 영상에 올라온 그 우리가 가래가 일할 곳을 네. 만들어내는 게 육처라고 그랬잖아요. 뭐 굳이 따지면 네, 그렇다고 가래가 있죠. 이제 자기의 그 어떤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게 식이 만들어지는 이유라고 올라왔거든요. 아, 그 부분은 저도 들었는데 네. 조금 견해가 달라서 그 부분은 제가 어떻게 드릴 말씀이 없어요. 저는 그래서 그 이제 식이 만들어지는 그 이유가 가래가 지가 일할 이제 그 바탕으로서 철을 이렇게 육철을 만들어내는 게 육처나 뭐 육식이나 그렇게 만들어낸다 하는데 제가 알고 싶은 거는 그 말씀하고 또 스님이 말씀하신 그 어떤 정보를 가지고 그 명과 색이 네. 이제 그 명과 색이 이제 그 어떤 정보를 가지고 명과 색으로 일어난다 그러셨잖아요. 네. 근데 제가 직접 경험한 바로는 이렇게 눈을 아침으로 의식이 돌아오는 그 과정이 있거든요. 네네. 이제 그게 정확하게 잠자리에서 눈을 딱 떴을 때 돌아오는 그 의식이 처음에는 그게 이제 뭐 천장인지 정부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오케이. 분명하게 그 식은 있어요. 오케이.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저는 접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접촉도 있고요. 그러니까 네. 아직은 명색이 붙지 않는 그 접촉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는 그걸 몰라요. 뭐 정군이 천장이니 그런 정구라는 모양과 색깔은 있던가요? 이름은 붙이지 않았는데 없어요. 모양과 근데 색깔조차도 그때 보이는 없죠. 거는 네. 그것이 뭐라는 걸 몰라요. 전혀 몰라요. 알 전혀 수가 모르고 없어요. 그냥 시계 접촉만 있는 거예요. 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 오케이. 접촉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순간적으로 정부다, 천장이다라는 의식이 생기거든요. 예. 그게 이제 스님 말씀하신 명과 명색이. 그 명색이 생기는 게 오케이. 그 정보를 가지고 오케이. 명색으로 일하는 과정이잖아요. 좋죠. 예. 이제 의식이 그런 쪽으로 흘러가요. 이제 생기는 거예요. 생기는 과정을 그렇게 네. 볼 때 네. 스님께서 말씀하신 그 정보를 가지고 명과 색이 생기는 오케이. 과정하고 네. 저 스님이 말씀하신 식이 생기는 원인이 음흠. 그 가래가 일할 곳처 예. 그때의 그 접촉하고 네. 그러니까 그 식도 접촉이잖아요 일종의 음. 그 시에 접촉하고 명색의 그 정보를 가지고 명색으로 접촉하는 거하고 그 촉은 그러면은 둘 다에 해당. 흔히 근, 경, 식 하잖아요. 뭐 처라고 이제 경에도 나오고. 근데 우리가 그것을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어떻게 합리적 사고로 해서 사유에서 아 그렇지라고는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관찰할 수는 없어요. 안근 우리 관찰할 수 없어요. 안근과 그러니까 색 이게 둘을 합쳐서 이제 처라고 하잖아요. 12처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합리적 사고로서 그냥 알 수 있는 거지 우리가 그걸 관찰할 수가 없어요. 촉, 쉽게 말하면 시까지 이렇게 포함됐을 때 요때 이제 관찰이 되기 시작하는데 이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관찰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색을 봤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미 근, 경, 식에서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알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까사토 스님이 이제 그 식을 단지 아는 작용으로서의 식인 건지 아니면 마음의 전체적인 큰 맥락에서 그렇게 식이라고 했는지 제가 그거를 모르겠어요. 저는 그때 눈을 팍 떴을 때 그 안다는 게 그 일단은 접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뭐라고 이름 붙이지 않는 접촉, 그걸 촉이라고 했는지 스님 말씀하신 정보를 가지고 명색이 발동하는 그걸 촉이라고 하신지 제가 궁금해졌어요. 오케이. 그러면 제가 이제 아까사토 스님 견해는 제가 모르기 때문에 제 견해로만 말씀드릴게요.
소리로 한번 봅시다. 소리. 지금 소리가 이미 들렸으면 이미 한참 싼냐의 작용도 끝난 거예요. 그러면 소리가 들리려고 하면 어쨌거나 소리라고 하는 그것도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경이 있어야 되고 근이 있어야 돼. 이근이라고 하는. 그 다음에 식이라고, 이 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요 세 개가 합쳐졌을 때를 이제 저희는 촉이라고 해요. 촉이 있다라고 하면 반드시 그걸 받아들이는 작용이 있어야 돼요. 수의 작용이 있어야 돼요.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촉조차도 없어요. 없다라는 사실조차도 없죠. 왜냐하면 이미 거기서 마음 작용이 끊어져 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촉이 있다라고 하면 반드시 거기를 받아들이는 수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촉이 있다라고 하면 반드시 식 또한 있어요. 이미 식 또한 작용을 해요. 근데 식이 여기서는 뭐다 하는 그런 식의 작용이 아니에요. 식이라고 하는 거는 단지 뭔지는 모르지만 있어요. 예, 뭔가가 있기 때문에 있다라는 것까지밖에 해석이 안 된단 말이에요. 식이 원래 작용이 그래요. 여기서 그러면 뭔가 있는데 예전에 어떠한 싼냐의 작용하고는 달라요. 그렇다고 이것도 싼냐가 아닌 건 아니에요. 이렇게까지만 왔을 때는 이제 비상 비비상처라고 해요. 그거는 분명히 알아요. 네, 오케이. 분별하는 네. 촉하고 없는 거하고. 그렇죠. 그래서 식은 분별 작용이 아니고 싼냐가 다 분별해내요. 기억된 게. 그래서 뭐다라고 알면 그건 식은 촉은 하는 게 맞아요. 그렇죠. 분별 아닌 촉. 그렇죠. 있어요, 그게. 분별을 못 해요. 네, 저게 심지어는 소리인지 냄새인지 맛인지 뭐 보여지는 색인지 몸의 감각인지 이것조차 구별이 안 돼요. 그걸 구별하는 거는 싼냐의 작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안식이 저 소리를 안다? 이건 잘못된 표현이에요. 안식이 이 색을 안다? 아니에요. 그 정보까지만 하는 게 안식의 일이지 그 다음부터는 의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싼냐의 작용이란 말이에요. 저 소리도 우리가 이식이 안다? 아니에요. 정보까지만, 촉까지만의 이식이 그걸 작용하지 굳이 표현하자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소리네라고 하는 건 싼냐의 작용이고 저게 뭔 소리인지는 몰라요. 왜 그러겠어요? 뭔 소리인지라는 것까지는 이름을 안 붙였어요. 그리고 새소리다 해버리면 저게 이제 명과 색이 함께 일어나서 새소리라고 알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새소리가 저기 있는 게 아니죠. 내가 지금 만들어낸 거죠, 새소리를. 그건 전부 싼냐 역할이란 말이에요. 기억된 거. 본인의 어떠한 쉽게 말하면 업식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본인의 견해, 사견, 뭐 본인의 성향, 뭘 붙여도 상관없죠. 그러한 작용으로 해서 지금 저 소리가 드러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식이 저 소리를 난다? 아니에요. 이식은 단지 어떤 정보까지만 일을 하는 거지 그 다음부터는 의의 작용이에요. 쉽게 말하면 마음의 작용이란 말이에요. 저번에 스님께 저기 할 때 그 우리가 안식 그 식을 볼 수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게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왜냐 그러면은 그걸 볼 수는 없지만 그게 명색의 그 분별의 그 촉하고 다른 그 이름 붙이지 않는 촉이 있거든요. 그거 알 수가 있는데 왜 내가 알 수 없다고 말을 했지? 내가 그게 실수를 한 것 같아서 잘못 말한 것 같아가지고. 근데 그 명색 붙지 않는 그 촉 말고 그 순수한 그 붙이지 않는 촉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식 같은데. 그러니까 식만 따로 존재할 수가 없다니까요. 예. 근데 그거 본인이 어떠한 뭔가 이름 붙일 수 없다라고 해서 뭔가 느껴졌다고 해서 이게 식이 아니고 그렇다고 이게 근이도 아니에요. 그냥 촉이라고 해요. 어쨌거나 합쳐져 있기 때문에. 촉이라고 해야 돼. 그렇죠. 촉이라고 해야죠. 굳이 표현하자 그러면. 이걸 근데 또 외다나라고 또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 틀린 건 아니에요. 단지 외다나도 여기 함께 있어야만이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촉이라고 느꼈어요. 왜냐 그러면 분명히 분별하지 않는 이 뭐라고 할까 그게 있는데 이걸 촉이라고 해야 될까 이걸 식이라고 해야 될까 내가 식은 볼 수 없다고 말했던 게 잘못. 아니에요. 예, 우리는 식을 볼 수 없어요. 식 또한 관찰 대상이 아니에요. 이해의 대상이에요. 왜냐하면 얘는 일어나고 그냥 다음 게 이어받고 그런 거지. 얘를 일어나는 거 알았네 그러면 그것이 아는 게 아니라 뒤에 것이 그냥 일어난다라고 해야죠.
뒤에 것이 안다라고 또 착각하고. 그 촉은 분명히 어떤 분별하는 촉은 아니었어요. 예, 그러니까 촉을 본 거군요. 분별할 수가 없어요. 일단 정보 제공만 해요. 굳이 표현하자고 그러면. 거기에는 이게 식이다? 틀렸어요. 이게 근이다? 틀렸어요. 뭐라고 해도 다 틀려요. 예, 외다나라고 해도 틀려요. 근데 이걸 또 빠라마타라고 해도 틀려요. 빠라마타는 결국 이해의 대상이지만 아무리 미세한 게 관찰이 되더라도 결국 이해로서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까지는 결국 합리적 사고로 이해해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아, 이렇게 촉이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해서 명색이 붙는구나라고도 이해로서 그럼 전체적으로 이제 벗어나는 거지. 내가 계속 이것만 관찰해야지, 이게 되겠어요? 안 돼요. 분명히 알아지는데 뭔지는 모르게 알아지는. 오케이, 그거면 좋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럼 거기에 명색이 붙는 과정을 혹시 보셨어요? 예, 확실하게? 그때 돌아오는 거예요. 아, 등등이네. 그것까지는 볼 수 있지만, 그 다음에는 이제 좀 거칠게 붙은 과정이 있고요. 그 선명도는 명색이 붙는 것보다도 그 앞에 것이 더 선명해요. 그렇죠. 선명하게. 이게 있다가 어느 순간 전등으로 변해 있을 거잖아요. 본인이 그러면 안개가 끼는 거예요, 이제 이게 공간에. 스님께서 이게 전등이 아니었지만 생각으로 전등이네라고 생각이 올라오고 거기에 맞게 전등이라는 모양이 함께 생겨났을 때 이게 이쪽으로 가던가요? 아니면 전등이 생겨난 상태에서 전등이네라고 하던가요?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그러니까. 전등이네라고 생각이 먼저 들어요? 아니면 전등이 보여지고 나서 전등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먼저 보였죠. 그러니까요. 먼저 보이고 이제 전등이라고 갖다 붙는 거예요. 전등이라는 생각이 먼저 붙고 나서 전등이라는 모양이 드러나요. 모양이요. 그러니까 모양과 생각은 동시에 있어요. 이라는 생각이 들기 전에 전등이라고는 그게 모양이 아니지만은 뭔가 비추고 있다는 게 이게 들어온 거. 그러니까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아까도 계속 얘기가 반복되는데 뭔가 있어요. 이거는 소리인지 냄새인지 뭔지 이것조차도 몰라요. 해석을 할 수가 없다니까요. 마음은. 싼냐가 이게 뭔지는 모르지만 소리네라고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이름을 붙여요. 그러면 본인이 가지고 있던 그 소리라는 그 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동시에 마음에서 생각과 동시에 생겨나요. 그게 여기 가서 탁 붙어요. 그러면 이제 얘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소리라는 이름을 붙였기 때문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 뭔가의 이름을 붙일 수는 없었지만 거기서 얘가 어느 순간 소리로 변해 있어. 그러면 이게 소리였구나라고 아는 건지 아니면 계속해서 모르다가 내가 생각으로 소리가 아니었지만 생각으로 소리내라는 이름이 먼저 붙는 건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색을 정확하게 관찰이 된다는 거는 얘가 소리가 아니었지만 소리라고 할 수도 없는 전등이 아니었는데 그냥 뭔가 이렇게 들어오고만 있었는데 거기다가 딱 전등이네라고 뒤에 붙는 거지. 생각이 뒤에 붙어서 이제 그게 확실해진 거지, 전등이라고. 오케이. 그러면은 명색을 그렇게 이해하는 거잖아요. 그런 게. 그렇게 의식이 돌아오는, 그렇게 일하는 게 왜 저게 생겨나는지, 전등이 왜 생겨나는지. 이게 중요해요. 대상이 왜 생겨나는지 이해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대상이 있어서 내가 그 대상을 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따마 스님이 여기 있어서 여러분들이 오따마 스님이 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다 끊임없이 지금 지어내고 있는데 그 사실을 몰라요. 저게 있는데 처음에는 저게 뭔지를 몰라요. 있기는 있는데 거기다가 갔다가 이제 전등이네라고 생각이 붙으니까 그게 확실하게 드러나는 거. 전등이네, 천장이네, 내가 여기가 집이네라고 깨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일체 의심조도 이해할 수 있잖아요. 다 마음이 지어내는구나. 또 일체가 다 내 생각이구나라는 것도 이해가 되잖아요. 왜냐하면 본인 생각으로 인해서 지금 드러난 어떤 헛개비 같은 거잖아요, 결국. 그래서 제가 촉을 말할 때 명색의 촉인가 아니면 그거 말고 있을 때 이렇게 뭔가가 들어올 때 그때가 촉인지. 아니에요. 촉은 저게 지금 저 빛이 여기 부딪혀 이걸 촉이라고 안 하죠. 우리는 그 촉 이전에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그때를 촉이라고 하지. 그 다음에 저건 전부 다 지금 싼냐의 작용이란 말이에요. 다. 싼냐의 작용. 그래서 아까 다도 스님이 가래로 때문에 어떤 뒤에 식이 생긴다고 그랬나요? 그 부분을 왜 그렇게 표현했는지는 저는 몰라요.
저도 쇼트로만 올라와서 그게 그 앞뒤말이 연결이 안 되는 몰랐는데 왜 우리가 식이 생기는 것도 봐야 된다. 왜 생기는가. 이제 우리가 궁금증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론상으로는 우리가 이제 가래 때문에 분명히 그 가래 때문에 이게 모든 것이 착착 생긴다는 거 알고 있지만은 이게 정확하게 왜 생기는가 이제 그래서 아까 사토 스님 표현이 가래로 인한 그 식이라는 게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정말 아는 그 작용만을 얘기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큰 틀에서 어떠한 걸 표현하려고 그걸 식이라는 용어를 쓴 것 같아요. 밭을 이렇게 가래가 일할 곳으로서의 그 그렇죠. 그렇게 표현해도 되고. 유입처가 그게 식도 들어가잖아요. 유입처가 생기는 원인을 이제 가래에 원인을 두고 그렇게 유입처가 우리 유입처 생기는 것도 볼 수도 없고 보이지도 않잖아요. 근데 그 생기는 원인은 이제 그거다 이 말씀을 하시네요. 촉을 이게 경험하기가 조금 힘들긴 힘들지만 흔히 저 소리가 지금 이 귀와에서 부딪힌 소리가 저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이미 어쨌거나 일어난 모든 대상은 전부 본인들의 생각이란 말이요. 그게 아주 중요해요. 그 과정을 보기 위해서 지금 수행하는 거고, 그게 이제 결국 연기를 보는 거고, 그래요. 그러니까, 흔히 수행을 하면서 몸과 마음에 대해서 이해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걸 따로 뭐라 그럴까. 풀이하자 그러면 대상과 마음의 관계를 지금 이해하는 거예요. 원인 결과를 이해하는 거라고. 도대체 보는 쪽에서 어떻게 하길래 대상이 그렇게 드러나는가. 이거 이해하는 거란 말이에요, 요거.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소리를 지금 생각으로서 지어낸다라고 했어요. 그럼 저 들려지는 소리가 지금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면 또 다른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저 소리는 우리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소리를. 소리를 지어내기만 했지, 우리는 저 소리를 지금 듣는 게 아니에요. 깝깝을 노릇이죠. 알아요. 아주 깝깝을 노릇이요. 저 소리를 듣고 있는데 왜 내가 저 소리를 지어내느냐 하면은 깝깝할 노릇이요. 근데 그게 사실이요, 그게. 저걸 직접적으로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도 없고, 우리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반야신경에는 무한이비설신이 무색성향 미촉법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저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본인 소리를 이렇게 지어내는 거지. 헛거를 지어낸단 말이에요. 실체화시키죠. 마음이. 저 소리네라는 실체화를 시켜요. 모화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또 가래도 있고. 따지고 보면 저 소리는 소리가 아닌 거예요. 본인의 생각이지. 어떠한 이런 실체 없음, 뭐 이렇게 표현해도 되죠. 몸뚱이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몸뚱이 본인들 몸이 있다라고 하지만 없어요. 이치는 똑같아요. 지금 보이죠? 본인들 몸이 보이잖아요. 보여지는 몸이나 여러분 앞에 있는 방석이나 똑같다고요. 본인들의 지금 생각이지. 생각이지. 무상입니다. 좀 풀렸나요, 스님? 네. 저는 그렇게밖에 설명을 못 하겠어요. 너무 궁금해서 막 빨리 여쭤보고. 스님 더 복잡해졌어요. 근데 그 복잡한 것이 한번 경험하면 하고 생각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다르지가 않다니까요. 그런데 그러면 생각은 막 만들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막 만든다든지 뭐 생각을 한다든지 이런 걸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선풍기는 이 모양 자체가 만든다는 표현이 어떤 뜻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모양 다 그러니까 이 모양에 대해서 똑같이 반응을 하잖아요. 똑같은 크기나 똑같은 하얀색. 하면 선풍기 하면 우리는 이걸 지칭해요. 이렇게 생겼네라고도 다 알아요. 그러니까 볼 때 이것을 본다라고 착각할 수밖에 없는 게 다 똑같이 이게 지금 날이 있고 뭐 창이 있고 까맣고 하얗고 똑같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인간의 인식 체계가 그런데 이 선풍기를 우리가 그대로 아는 게 아니고 자 보십시다. 결국 선풍기가 거기 있는 거예요, 요 눈에 있는 거예요. 합리적 사고를 한번 따져보게요. 거기 있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여기 있죠. 거기 있다는 생각인 거잖아요. 엄밀히 따지면 지금 선풍기는 자 한번 합리적 사고로
더 디테일하게 한번 가봅시다. 선풍기가 왜 보여요?까지 이것부터 가야겠다. 선풍기가 왜 보여요? 그렇게 보니까. 아니, 공간이 있어야 돼요. 그 공간에 빛이 있어야 돼요. 눈의 기능도 정확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에 마음이 있어야 돼요. 시계라고 하는 게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어쨌거나 빛이 없으면 안 보이지만 저 선풍기가 여기 부딪히려고 그러면 선풍기에 색이 부딪히는 거겠어요? 아니면 빛에 이렇게 굴절된 게 부딪히겠어요? 빛이 부딪혀요? 저 색이 부딪혀요? 빛이 부딪혀요. 이거는 과학적으로 지금 증명됐어요. 증명됐어요. 근데 이걸로 한참 사유할 때 굉장히 재밌었는데 분명히 제가 사유했을 땐 빛인데 빛이란 말이에요. 근데 과학에서 그게 증명이 됐더라고요. 그럼 여기 있는 빛하고 저 빛하고는 왜 다를까요? 이미 굴절된 거예요. 굴절. 빛이 굴절돼서 빛이 부딪히는 거지 저 색이 부딪히는 게 아니에요. 그 빛의 변형이 지금 우리가 저 색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 부딪혔을 때는 저 모양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단지 우리는 여기 부딪힌 걸 가지고 머리에서 어떻거나 생각을 해요. 이 모양을 그려낸다고요. 그 그려낸 모습이 저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저 모양이 지금 저기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지. 지금 엄밀히 따지면 저 모양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다고요. 인정되기 어려울 거예요. 이게 아주 요즘엔 핫한 이런 주제인데 이거는 충분히 사유로도 가능해요. 그럼 저 모양이 그대로 저 선풍기라는 물질이 여기 들어와 있겠어요? 아니에요. 본인의 어떤 생각이 전에 표현했지만 어떤 홀로그램처럼 지금 있어요. 근데 그게 지금 정확하게 저 모양이라고 착각해요. 이것은 정확한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저는 진화에 있어서 생존, 존재에 의해서 저는 그렇게 할 거라고 어떤 사유로서는 저 스스로는 그렇게 이해해요. 그랬을 때 이 선풍기를 제가 보는 선풍기와 거사님이 보는 선풍기는 다 달라요. 그러한 측면으로 접근해야 돼요. 그랬을 때는 거기에는 선풍기가 없어요. 본인의 생각이 있는 거지. 그렇게 봐야 돼요. 그게 법이에요. 교육받은 정보의 생각이 선풍기라고 저는. 우린 직접적으로 선풍기. 그래서 제가 안플리스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는 마음이 일하는 것을 대상으로 하는 거는 하는 세계는 다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접근을 해야 이야기가 되지. 이 세계하고 금방 이 아는 세계하고 있다라는 세계하고 다르다는 거죠. 이걸 섞으면 일이 안 된다는 거죠. 아, 근데 법의 세계에서는 그러니까는 분리를 시킨다는 게 지금 저기 있고 내가 그걸 알고 이렇게 분리가 되잖아요. 근데 것이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는 세상하고 바깥 세상하고 지금 완전 지금 일어나는 것을 대상으로 하는 세상은 다르다는 거죠. 실질적인 거하고 지금 만약대로 정해놓은 세상에 정해놓은 거하고 지금 너무. 자, 그래서 아마 철학적 용어일 거예요. 불가지론이라고 있더라고요. 숭산 스님은 오직 모를 뿐이라고 했고, 네. 지금 이 세계에서는 쉽게 말하면 이래요. 선풍기는 전부 다 있다라고 해요. 범부들은 있잖아요. 왜 없어요? 근데 따지고 보면 아까 얘기했죠. 저 선풍기 모양은 지금 굳이 표현하자면 이 머릿속에 어떤 전자적 어떤 신호라고. 그것까지는 이해가 돼요? 그러면 선풍기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다라고 하면 처음부터 없었어요. 선풍기는. 본인이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지. 그죠? 그러면 이 안에 어쨌거나 모양과 색깔이라는 선풍기라는 지금 생각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있다고 할 거예요? 없다고 할 거예요? 예? 아니, 그러니까 이미지는 있다고 할 거예요? 없다고 할 거예요? 있다라고 할 거예요? 그 이미지 또한 없는 것으로 봐야 돼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죠. 우리는 저 소리를 지어내는 거지 듣는 게 아니라고.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이 이미지를 어쨌거나 본인 어떠한 생각으로서 이렇게 지어내게만 하지 그 이미지를 다시 가지고 올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야도께서는 절벽에서 한 번 떨어지면 다시 떨어질 수 있냐? 다시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한 번 떨어지면 끝이요. 한 번 지어내면 끝이라고. 그게 다시 들어오진 않아요. 그래서 매번 지금 새로운 거란 말이에요. 새로운 거.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랬을 때 그 이미지 또한 없는 것으로 봐야 돼요. 그럼 뭐가 있어요? 본래 없어요. 무. 옛날 어른들이 얘기하는. 예? 무. 그러면 이제 몽둥이에서 10방씩 이제 예, 있다라고, 그러니까 표현상 살아가려면 써먹어야죠. 무조건 없어 해버리면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그래도 같이 이렇게 대화도 하고 써먹고 하는 거지. 근데 법의 세계에서는 없어요. 그 이미지 또한 없단 말이에요. 관념의 세계에서만. 관념의 세계에 있다라고 하는 거지. 대화로서는 그냥 해야죠. 써먹는 거예요. 그래서 중도고, 그래서. 그러니까 있다라고만 보지 말고 빤나티적으로 있다라고만 그 세계에서 보지 말고 없다라는 법의 세계에서도 한 측면에서 봐야 된다. 양쪽을 다 봐야 된다. 작용만 있다. 그렇게 지어내는 어떤 그러한 작용만 있지, 지어내고 난 것을 우리는 그걸 다시 이렇게 들어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오직 그 굳이 따지면 그 아는, 예, 멍텅구리, 정말 아는, 그거 하나 딸랑 있어요. 그것도 한 번 하고 얘는 끝나는 거예요. 새로운 아는이 생기고, 얘도 끝나고 또 새로운 아는 생기지. 이게 막 영향을 주고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갑자기 또 주제가 또 무거워졌는데. 그래서 그러면 자꾸 무라고 실제라는 걸 아는 분하고 이분이 이제 이 빤야띠에 있는 사람하고 대화를 하고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하면은 이 무가 지키지냐고요? 안 지키지는 거 아닙니까? 항상 그걸 알았다고 해도 항상 그 무 상태로 못 있어요. 못 있어요. 부처님께서도 아야 해가지고 주치의도 있고 다 있어요. 화장실도 가야 되고 먹어야 되고. 허나 본인은 그 상태를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그 상태로 계속 못 있어요. 그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세계에서 살아요. 둘 다 알고 살아요. 그래서 중도란 말이에요, 중도. 세간적으로도 살아간다니까요. 대신에 물들지 않게 살아가라 그러잖아요. 물들지 않게. 그게 이제 그러니까 다시 죄송한데 무를 이해를 했지만 무가 이 뭔가 이제 뭐 이게 그 빤야띠를 자꾸 대상으로 하다 보면 무가 유가 돼 버리잖아요. 계속 무로 있을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무가 유로 돼 버리잖아요. 그러면 또 마음이 또 그렇게 일하는구나라고 또 인정하는 거죠. 다시 또 무로 땡긴단 말입니까? 싹이 좀 뭐예요? 안 와도 되죠. 그냥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번뇌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무상태로 그 상태로 계속 못 있어요. 무상태로. 만약에 원래 무색계 선정에 들어가면 상관이 없겠죠. 무색계 선정 아니면은 색계 선정에도 있어요, 이미. 그 부분이 조금 어렵긴 하죠. 그 무라고 해서 그 상태로 항상 그 상태에 있어야 된다. 그거는 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그렇다면 부처님께서 고집멸도에 대해서 멸만 얘기하셨지 고집도는 말씀 안 하셨겠죠. 스님, 그럼 제가 스님을 보면서 마음의 작용으로 스님이라는 걸 만들어내는 마음 작용임을 알고, 그리고 오타마 스님이네, 그 다음에 스님이고 가사를 입었네 라고 하는 상을 알고,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존재하는 거잖아요.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사띠를 통해서 알고 지금 뒤에서 알고 하면서 수행을 통해서 그 부분을 보게 된다라고 하면, 이전에도 유사하게 관심 있는 분야여서 질문을 드렸었는데, 그러면 지금 이해가 다 되고 나면, 다 보여서 명료하게 이해가 되고 나면, 지금 스님을 보고 제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스님을 보고 얘기하는 거는 실질적으로는 제가 지어내는 작용이다, 마음의 작용이다 라고 하면 스님은 없는 거죠. 하지만 저는 마음의 작용이라는 걸 이해를 하는 것이고, 하지만 그러면서도
보이는 스님으로 제가 만들어서 오타마 스님, 가사 이분 이 부분을 또 보면서 이건 상으로서 요게 소위 말해 세간 이 두 가지 부분을 같이 보면서 이해를 한다. 그럼 그 두 가지는 같이 존재하는 형태를 나중에 명료하게 이해하게 된다. 이렇게 좀 풀어보면 될까요? 저만 이해를 못 하나요? 그 두 가지를 다 알고 가는 게 지혜 있는 삶이고 쌀띠 있는 삶이고 중도의 삶이고 세간적인 모양 있고 색깔 있는 것만 아는 거를 우리는 세간 삶이다. 수행하지 않는 빠냐티만 보고 사는 삶이다. 근데 우리는 이쪽 작용을 그렇게 없는 것을 우리는 만들어내고 있구나라는 작용을 이해하면서 빠냐티적인 것도 같이 간다면 그 사람 훨씬 마음이 어떻겠어요? 거기에 더 안 빨려가겠죠. 그러니까 이걸 정확하게 알게 되면 이게 중도라는 그렇죠. 건가요? 그 자세를 계속 갖고 간다면 보진 못했고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혀 새로운 걸 지금 알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적인 것만 알아가려고 하는 거지. 지금 거사님이 있고 지금 어떤 말씀이 여기 있다라고 그동안에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왔잖아요. 그죠? 근데 가만히 들여보니 어떤 말씀이 여기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여기 있는 거였잖아요. 그죠? 그러면 처음부터 여기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지 않아요? 여기 있었던 적이 없죠. 근데 여기 있었다라고 지금 생각하면서 살아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미 세간적인 거는 이미 알고 있어요. 오타마 스님이 거기 있고 내가 여기 있고 그거는 이미 알고 있다고요. 그건 냅두고 이제 사실적인 거 진짜가 뭘까라고만 지금 이해해 가면 되잖아요. 그지 않아요? 그러면 그 이해했을 때 정말 없네? 라고 했을 때 이 없는 곳으로만 살아갈 수가 없다니까요. 함께 세간적인 거하고 이렇게 접목시켜서 살아가야 되지. 예. 그렇단 말이에요. 대화해야죠. 가족이 또 가정이 있고 자제분들도 있을 텐데 야 나도 없으니까 너도 없다. 야 너 알아서 어떻게 이렇게 하겠냐고요. 야 공부 필요 없어. 공부하지 마. 공부 열심히 해야죠. 좋은 대학 가고 돈도 많이 벌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이 양쪽을 다 보는 게 이제 중도인 거예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그랬을 때 이미 이제 그 수다니파타에서 아주 유명한 구절 있죠. 천둥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와 같이,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과 같이, 진흙 속에서 물들지 않는 연꽃과 같이 물속의 불처럼 혼자서 가라 있는데 이미 지금 이 세계에 살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미 물들 만한 것도 없어요. 처음부터. 그게 진실이고 실제 나. 네, 이게 지금 실제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걸 알았다고 하더라도 송곳으로 콕 찌르면 아야 해요. 언놈이요 허겄죠 이렇게. 왜 그러겠어요? 만약에 유아라고 하면 여기서 또 중요해. 유아, 그러니까 내가 진짜 있다라고 하면 이미 그 상태로 항상 있기 때문에 해도 나 안 아파야지 하면 안 아픈 거예요. 근데 그 본인이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습, 그러니까 경향성, 그러니까 업식이라고 아주 편안해. 업식. 근데 업식의 마음들이 작용해서 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본인이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야가 또 아야라고 했네라고 또 인정하고 또 받아들이면 돼. 그렇게 해야지. 없어. 그냥 빈 깡통에 가만히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단지 이해로서만이 벗어날 수 있어요. 이해로서만. 이제 예를 들어서 찔렸을 때 물을 아는 사람은 아야 하지만 그 아야 하는 순간에는 빨간띠로 가는 거 아닙니까? 전부 그러니까 빤야띠 없이 살아갈 수가 없단게요. 빨간띠로 가는데 그걸 이해할 뿐이잖아요. 그렇죠. 또 마음이 또 아야 했구나 라고 또 알아가는 것밖에 없죠. 또 마음이 또 이렇게 일을 했구나. 근데 이 사실조차를 아예 모르면 싸움이 나겠죠. 야, 이 저놈의 자식이 그냥 나를 아프게 했네? 때려버려. 이제 이런 식으로는 안 가죠. 이해되신 분들은. 그냥 아야만 하지. 그래서 지금 유치원생들 교육시켜.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화살을 한 번만 맞지. 예. 어쨌거나 화살을 맞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살아가면서. 맞으면
그냥 뽑아버리고 없애버리면 되는데, 맞고, 뽑았다가 또 꽂고, 스스로 또 꽂고 한다. 이렇게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맞으면 그냥 깔끔하게 그냥 버리라는 거지. 완벽한 이해가 있게 되면 경에도 나왔듯이 칼날이 목을 쳐도 봄바람을 스치듯이. 그렇게 되죠. 그렇게. 근데 현재는 이렇게만 해도 아야 해죠. 아야 해요. 예. 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마음이 또 아야 하는구나라고 받아들이면 돼요. 그걸 거부해서도 안 돼요. 거부해서도 안 된다. 주제가 갑자기 무거워졌슈. 아니 그게 더 실질적이지. 그죠? 이게 지금 사실적인 것만 들어가면 재밌어요. 이게 만약 이 자동화만 해가지고 습이 들어오니까 이 자동하는 쪽에 습이 안 들어오니까 맨날 내가고 그래서 헷갈려가지고 맨날 있는데 왜 없다고 하냐. 우리 수준에서 못 벗어나는 그래서 제가 그 세상이 다르다고 전제하고 여기를 가야 돼. 근데 이제 그렇죠. 다 달라요. 70억의 인구가 세상에 다 독립적인 세상인 거지. 대신에 이걸 가지고 야 너는 이렇게 보고 나는 이렇게 보고 이런 대화가 필요 없잖아요.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그냥 서로. 어차피 인식 체계가 같아요. 제가 진짜 흰색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아마 다른 동물들은 다른 색깔로도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사실을 우리는 몰라요. 그렇단 말이에요. 일단 만들어지는 걸 보고 나서 그러니까는 어쨌거나 한참을 윗바사나 지혜에서는 명색을 보는 게 아주 중요해요. 명색을 이해하는 거. 색성향 미촉 법이라고 하는 건 전부 다 명색이에요. 여러분들 생각이란 말이에요. 선생님, 저거 가만히 있다가 생각이 탁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가 탁 일어날 때 이 순간을 보려고 이제 보는 방법을 계속 지금 사투리 두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일부러 내가 그걸 봐야지 해서는 그렇게 못 봐요. 그냥 알아차림하는 와중에 그냥 툭 일어났을 때는 볼 수 있어요. 툭 일어나니까 보통 보면은 없다가 탁 일어나거든요. 그렇죠. 없다가 탁 일어나거든요. 그걸 계속 관찰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계속 관찰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내가 명색을 관찰해야지 이 생각으로 보잖아요. 절대 볼 수 없어요. 은연중에 보여요. 은연중에 생각이 일어나는 것처럼 은연중에 툭 일어나요. 아주 찰나예요. 찰나. 내가 이걸 끊임없이 봐야지 택도 없는 소리요. 안 돼요. 그렇게 될 수도 없어요. 무심이라고 하잖아요. 무심. 그냥 비워야 돼요. 계속해서. 그 도구를 지금 알아차림이라는 도구로 쓰는 거고. 그러다 보면 툭 일어나요. 툭. 그냥 그것도 관찰하면 돼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어나는 그 순간이 탁 일어났는데 지금 관찰력으로는 없다가 일어나는 것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없다가 일어나는 그 순간이 보인다는 얘기잖아요. 주르르 올라가 탁 있는 것까지. 그렇죠. 예. 이 모양이 본인이 그려내는 그 모양을 관찰이 된다니까요. 모양이 있어서 내가 이 카메라 안에가 아니라 모양을 그리는 와중에 그게 보인다니까요. 모양을 그려요. 본인이 붓으로 이런 모양을 그리는 게 관찰이 된다니까요. 관찰이 돼요. 그 만화책 혹시 만화책이 어떻게 움직이는 줄 알아요? 아니. 애니메이션. 쭉 아니라 이렇게 한 장 한 장 이렇게 연결돼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돼요. 그런 것처럼. 이게 따다다다다다다 표현이 좀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게 딱 완성이 돼요. 근데 그것을 본인이 어떻게 컨트롤 할 수가 없어요. 이미 마음이 그렇게 마음 먹어버리면 그렇게 진행이 돼요.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일어나는 그 자리, 그걸 계속 그쪽을 관찰해야 돼요. 그게 지금 보는 줄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보는 것에서 지금 이것들이 모든 것들이 드러나요. 그래서 그 보는 마음을 대상으로 해야 된다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냥 내둬도 되는데.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게 본인이 생각이구나 그러면 믿을 수가 없어요. 이게 검은색인지 저게 흰색인지 본인의 생각에서 일어난다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철저하게
주관적인 생각이지 여기서는 객관이 들어갈 그 자리가 없어요. 객관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고요. 모든 건 다 주관적인 삶이에요. 주관적 견해고 그걸 누가 인정해 줄 거예요? 본인만이 그냥 안다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알 때 아이고야 이게 일체가 다 내 생각이구나라고도 알아요. 그래서 사리불 존자인가요? 어쨌거나 믿지 않는 지혜라고 해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 생각을, 본인 생각을. 그게 어떻게 객관적인 생각이겠어요? 전부 주관적인 생각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을 수. 어쨌거나 부지하셔야 돼요. 알아차림. 네, 그렇습니다.